당신 진짜 누구예요? 이제 당신을 못 믿겠어! 대체 정체가 뭐예요? 사랑하게 된 남자가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여자. 하지만 그 남자는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암호명 27호 엘리트 공작원이었습니다. 난파 임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고 아이처럼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던 남자.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남자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선 그는 다시 예전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혜 씨한테 손대면 절대 용서 못해!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남성. 오직 그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조국도 임무도 동료도 버렸습니다. 형님, 다음 생엔 꼭 친구로 만나요. 피 흘리며 쓰러진 동료의 마지막 말. 그의 품에서 절규하는 남자의 눈물. 바보를 사랑한 여자. 그 바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이 사랑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시청자님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드립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29살 강민준. 그는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특수공작원, 암호명 27호. 북한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친 엘리트 공작원이었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서울 시내 핵심 시설의 정보를 수집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었죠.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 안에는 6개월간의 모든 작전 결과물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간다. 평양의 하늘이 떠올랐어요.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의 얼굴도요. 영호, 석철. 6개월 만에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졸음운전이었어요. 25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민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준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체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충격으로 민준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한 발 늦었어요. 그의 머리가 핸들 위쪽 대시보드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민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죠. 안 돼. 임무가. 하지만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 에어백 위로 떨어졌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서 민주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모양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 위중, 두부 외상 심각합니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민준을 차에서 꺼냈어요. 들것에 실린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되는 거 있어요? 차량은 렌터카입니다. 가짜 신분증만 나왔어요. 구급차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사이렌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민준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북한에서 보낸 어린 시절, 혹독한 훈련, 동료들의 얼굴, 임무 내용, 모든 것이 물에 씻기듯 사라져갔어요. 같은 시각, 북한 평양, 정찰총국 지하작전실에서 한 남자가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석철, 암호명 29호. 32살의 그는 냉철하기로 유명한 공작원이었어요. 27호 신호가 끊겼습니다.
통신병의 보고에 석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서울 올림픽대로입니다. 이동 중 갑자기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석철의 턱이 굳었어요. 옆에서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영호, 암호명 28호. 26살의 그는 민준을 친형처럼 따랐죠. 형? 민준 형한테 무슨 일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 몰라. 하지만 신호가 끊긴 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영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을 찾아야 해요. 남조선에 가서라도. 명령 없이는 안 돼. 석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도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두개골 골절, 뇌출혈 확인. 즉시 개두술 들어갑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새벽 5시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어요. 깨어나더라도 기억상실 가능성이 높고 인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이름이 뭐예요? 민주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봤죠. 몰라요. 목소리가 어눌했어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민주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포기한 듯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게 민준이 한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어요.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숫자를 세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역행성 기억상실입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성인의 사고력이 아니에요.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추상적 사고가 어렵습니다. 정신 연령으로 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회복될 수 있나요? 뇌 손상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회복될 수도 있고 평생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저 창밖의 참새들이 재밌었어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참새들이 날아갔죠. 민주는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른인데 눈빛은 영락없는 아이구나.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지문도 데이터베이스에 없고 얼굴 인식도 안 돼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렌터카는 가짜 신분증으로 빌린 거였고 차 안에 있던 서류 가방은 사고 충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분 어떻게 해요? 가족도 없고 퇴원해도 갈 곳이 없잖아요. 경찰관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연락해보세요. 마포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시설이나 그룹홈 연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명함을 받아들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날아온 참새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병원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니트에 청바지,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모습이 깔끔했어요. 목에는 복지관 직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다혜, 27살, 마포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다혜는 간호사에게서 민준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기억상실에 정신연령 퇴행이라. 보호자 연락은요? 없어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경찰도 신원 파악을 포기했고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민준은 다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경계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에 약간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였죠. 다혜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혜라고 해요. 사회복지사예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저기, 새가 또 왔어요. 민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어눌했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 정말 아이 같구나. 다혜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새 좋아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게 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다혜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이마에 남은 수술 자국, 멍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선한 인상.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갈래요? 갈 곳이 없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혜를 돌아봤어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냥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혜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하지? 신원불명의 기억상실. 거기다 정신연령까지 퇴행된 성인 남성. 쉬운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복지관에서 이런 경우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혜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장님, 저 이다혜입니다.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상황을 설명하자 관장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다혜 씨, 그건 좀. 우리 시설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정신연령 퇴행이면 전문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설은 대기만 6개월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다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관장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은 낮 시간 프로그램 운영이 주였고 입소시설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참새들은 이미 날아갔지만 그는 빈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다가가자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새, 없어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다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퇴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였어요. 민준을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룹홈은 정원이 찼고 요양시설은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쉼터도 마찬가지였죠. 다혜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정신연령 퇴행 케이스는 저희가 받기 어려워요. 다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민주는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준 환자복 대신 기증받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간 큰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조금 헐렁했어요. 민주는 가만히 앉아서 다혜를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자판기 불빛을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다시 다혜 쪽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다혜가 돌아오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혜에게 다가왔어요. 어디 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다혜를 따라가겠다는 듯 바로 옆에 섰죠. 다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일단 오늘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혜를 따라가면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의 집은 마포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15평짜리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작은 거실 겸 침실, 조그만 주방,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엔 좁았어요. 다혜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좁지만 일단 들어와요. 민주는 문턱에서 멈췄어요.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공간이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다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와도 돼요. 민주는 잠시 다혜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 천천히. 다혜는 민준에게 슬리퍼를 건넸어요. 민준은 슬리퍼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어떻게 신는지 아는데 왜인지 행동이 느렸어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여기 앉아요. 다혜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한지 몇 번 엉덩이를 들썩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아이 같았습니다. 다혜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떴어요. 목마르죠? 물 마셔요. 컵을 건네자 민주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다혜를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다혜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라면과 계란 프라이.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다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메뉴였습니다. 밥 먹어요. 식탁 앞에 앉은 민주는 라면 냄비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다혜가 면을 건져 그릇에 담아줬어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민주는 다혜가 먹는 걸 한참 지켜봤어요.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면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몇 번이고 다시 집었습니다. 결국 절반은 흘렸지만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민준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혜를 봤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맛있어요. 그 말에 다혜는 웃음이 났습니다. 여기 묻었어요. 휴지로 민준의 입가를 닦아줬어요. 민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혜를 올려다봤죠. 그 순간 다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눈이 뭔가 깊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진해 보이는데 가끔 깊은 어둠 같은 게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착각이겠지.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어요. 침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혜는 고민 끝에 민준에게 침대를 내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자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민준은 침대를 바라보다가 다혜를 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 쪽으로 걸어가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혜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여기 잘래요. 다혜는 당황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침대에 눕기 싫은 거겠죠. 그래요. 그럼 담요 가져다 줄게요.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어요. 민준에게 덮어주려는데 민준이 직접 받아서 몸을 감쌌습니다. 이불 안에 쏙 들어가 눈만 내민 모습이 마치 어린애 같았어요. 다혜는 웃음이 났습니다. 편히 자요. 내일 봐요. 다혜가 침대로 향하려는데 민준이 불렀어요. 저기, 네. 민준이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다혜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다혜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입술을 오물거리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민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누나요? 누나처럼 생겼어요. 착해 보여요. 민준이 어눌하게 말했어요.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다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다니. 그래요.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다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누나, 잘 자요. 민준이 말하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다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민준이 다혜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다혜의 윤곽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운 다혜. 민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혜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해가 떠요. 민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예쁘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뻐요.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 민준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다혜가 먹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토스트를 양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같은 말이었지만 다혜는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 후 다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시설 자리가 날 때까지 내가 돌봐야겠다. 직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장님, 저 며칠 재택 근무해도 될까요? 어제 그 환자분. 당분간 제가 돌보려고요. 관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허락해줬습니다. 다혜 씨가 맡겠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민준을 봤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요리조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볼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틀어도 돼요. 다혜가 말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민준은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뉴스 내용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움직이는 화면 자체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옆에 앉았어요. TV 처음 봐요?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기억이 없으니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오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면서 민준을 살폈어요. 민준은 조용했습니다. 다혜가 일하는 동안 TV를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끄럽게 굴거나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외로 손이 안 가네. 다혜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 같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다혜가 말했어요. 밖에 나갈래요? 밥 먹으러.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그 단어에 반응한 거였어요. 밖이요? 네. 같이 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살짝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혜가 손을 내밀었어요. 잡아요. 같이 가면 돼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컸습니다. 하지만 잡는 힘은 약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손 잡듯이. 다혜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요. 집 앞 골목을 걸었어요. 민준은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차, 간판,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누나. 민준이 불렀어요. 응? 저기 뭐예요? 민준이 빵집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형형색색의 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빵집이에요. 빵 파는데. 예뻐요. 민준이 진열대에 코를 들이밀 듯 가까이 갔어요. 달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혜는 웃음이 났어요. 다음에 사줄게요. 진짜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돌아봤어요. 다혜는 그 표정에 가슴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먹을래요? 김밥? 라면? 떡볶이? 메뉴판을 보여줬지만 민주는 글씨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혜를 올려다봤습니다. 몰라요. 누나가 골라요. 다혜는 김밥 2줄과 떡볶이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밥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물우물 씹더니 다혜를 봤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다혜는 웃음이 났어요.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처음에 매워서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적응했는지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다혜는 그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좀 특이하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순수하고 서툴고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왜 이러지 나?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하지만 자꾸만 민준에게 눈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왜요? 다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길가의 화단을 가리켰어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내밀려다가 망설였어요. 만져도 돼요? 민준이 다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면 돼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고양이가 잠깐 경계하다가 민준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슬슬 머리를 비볐어요.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살짝 미소 짓는 얼굴. 다혜는 처음으로 민준이 제대로 웃는 걸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야, 왜 이러지? 다혜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자꾸만 민준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을 언제까지 돌봐야 하지? 시설 자리가 나면 보내야 하나? 소파에서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일어나 민준을 살폈어요. 이불을 덮고 새우잠을 자는 모습, 자는 얼굴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험한 세상 모르는 아이 같았어요. 다혜는 흘러내린 이불을 다시 덮어줬어요. 시설에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잘 돌봐야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 몸속에 어떤 본능이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밤들이 모여 사랑이 될 거라는 것도. 아침마다 민주는 다혜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소파에 반드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구경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다혜가 눈을 뜨면 민주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다혜가 물으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보다 고개 끄덕임이 편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요? 민준이 되물었어요. 다혜는 그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잘 잤어요. 아침을 먹고 다혜가 일을 시작하면 민주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TV를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가끔 다혜 쪽을 힐끔거리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민주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쓴 이불을 개어놨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화장실을 쓰고 나면 불을 끄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생활 습관은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나 보다. 다혜는 신기했습니다. 정신연령이 퇴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른스러웠어요. 말수가 적고 행동이 차분하고 자기 할 일은 묵묵히 했습니다. 물론 서툰 부분도 많았어요. 젓가락질은 여전히 어설펐고 신발끈 묶는 건 한참 걸렸습니다. 복잡한 말은 이해하지 못해서 다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잠깐 나갔다 올 건데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질문이 복잡했나 봐요. 혼자 있어요? 네. 저 잠깐 밖에 다녀올게요. 민준 씨는 여기서 기다려요. 그제야 민준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기다릴게요. 다혜가 외출한 사이 민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문득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만져봤어요.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어요. 읽을 수는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냥 글씨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제자리에 꽂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내다봤습니다. 공을 차며 노는 아이들, 웃고 소리 지르는 모습. 민주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자신도 저렇게 놀았던 적이 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다혜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민준은 벌떡 일어나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혜 주변을 맴돌며 봉지를 힐끔거렸어요. 누나, 뭐해요? 옷 사왔어요. 민준 씨 입을 거. 다혜가 봉지에서 옷을 꺼냈어요. 티셔츠 몇 장, 바지 2벌, 속옷과 양말. 비싼 건 아니었지만 깔끔한 옷들이었습니다. 입어봐요. 민주는 옷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다혜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주는 거예요? 네. 민준 씨 거예요. 민주는 옷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이 반짝였어요. 선물을 받은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좋아하다니. 옷 갈아입고 나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나왔어요. 새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 병원에서 받은 헐렁한 옷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딱 맞는 옷을 입으니 체격이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몸이 좋네. 다혜는 살짝 놀랐습니다. 민주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어요. 평소엔 웅크리고 다녀서 몰랐는데 제대로 서니까 체격이 꽤 컸습니다. 민준이 자기 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혜를 봤습니다. 이상해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미소에 다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지나? 다혜는 고개를 돌리며 저녁 준비에 집중했어요. 저녁은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민주는 열심히 먹었어요. 국물이 뜨거워서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맛있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거 다 맛있어요. 그 말에 다혜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뭘? 별거 아닌데. 식사 후 다혜가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 옆에 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다혜를 지켜봤어요. 왜요? 도와줄래요. 민준이 어눌하게 말했어요. 다혜는 웃으며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 닦아요. 행주를 건넸어요. 민준은 행주를 받아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물기가 남으면 다시 닦고 또 닦고. 다혜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 다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며칠째 민주는 소파에서, 다혜는 침대에서 잤어요. 하지만 다혜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파가 불편할 텐데. 민준 씨. 다혜가 불렀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에서 자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요? 침대가 더 편해요. 누나 침대예요. 누나가 자야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기 건 아니니까 안 쓴다는 거였습니다. 다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내일 이불 하나 더 살게요. 바닥에 깔고 자면 소파보다 편할 거예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혜는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 고집이 있긴 하네. 다음 날 다혜는 이불을 사왔어요. 거실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민주는 새 이불을 만져봤어요. 폭신한 감촉에 눈이 커졌습니다. 좋아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에 털썩 누웠어요. 대자로 팔을 뻗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만족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다혜는 웃음이 났습니다. 잘 됐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엔 다혜가 밥을 차리고 민주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낮엔 다혜가 일하고 민주는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엔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도 같이 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다혜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는데 이젠 바로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다혜가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갔어요. 나 화장실 가는 건데. 다혜가 말하면 민주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다혜가 말하면 민주는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섰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안 따라오면 어색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혜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깐 이불 위에 앉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누나, 저거 뭐예요? 연인이에요. 사귀는 사이. 사귀는 게 뭐예요? 다혜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다니는 거예요.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도 같이 다녀요. 밥도 같이 먹어요. 다혜는 당황했어요. 그건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거고. 뭐가 달라요? 민준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다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다혜가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다녀요. 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뭐가 달라요? 다른 거지. 당연히 다른 거지. 우리는 그냥 뭐지? 다혜는 뒤척였어요.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그냥 돌봐주는 거야. 동정심이야. 하지만 동정심치고는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다혜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 민준의 목소리 같았어요. 다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이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7호. 다혜의 눈이 커졌어요. 남조선. 동지. 민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임무. 완수. 다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7호? 남조선? 동지? 임모? 그게 무슨 말이지? 민준이 다시 뒤척였어요. 다혜는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용해졌어요. 잠꼬대가 멈추고 다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 돌아왔어요. 방금 뭐였지? 남조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니야. 설마. 다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다혜는 한참 동안 그 달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혜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27호. 남조선. 동지. 민준의 잠꼬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꿈이겠지. 기억이 없으니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다혜는 애써 합리화했어요. 민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누나는요? 평소와 같은 대답이었어요. 얼굴에도 이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냥 꿈이었어. 아침을 먹고 다혜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복지관에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택근무만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준 씨, 오늘 저 밖에 나가야 해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같이 가요. 안 돼요. 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민준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불만인 게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때를 쓰지는 않았어요. 언제 와요? 저녁 전에 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TV 보고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다혜는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금방 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다혜를 바라봤어요. 누나. 네. 꼭 와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다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꼭 올게요. 약속? 다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은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민준이 따라 말했어요. 다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준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다혜는 밀린 업무를 처리했어요. 서류 정리, 상담 일지 작성, 회의 참석.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왔어요. 다혜 씨,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재택도 많이 하고. 아, 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다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준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원불명 환자분 한 명 돌보고 있어요. 시설 자리 날 때까지요.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혼자서? 집에서? 네. 뭐? 손이 많이 안 가서요. 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인데. 다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순한 분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간밤에 잠꼬대가 떠올랐습니다. 27호. 남조선. 다혜는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다혜의 사무실로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다혜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입니다. 강민준 환자분 보호자시죠? 다혜는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에요? 추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퇴근 후 다혜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누나 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반가운 게 티가 났어요.
다혜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뭐해요? 들어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혜를 따라 들어왔어요. 졸졸 따라다니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다혜는 고민했어요. 민준에게 병원 얘기를 해야 할지, 검진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누나, 민준이 불렀어요. 네. 표정이 이상해요. 다혜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그런 걸 눈치챌 줄은 몰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요. 내가 설거지할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다혜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원 전화, 민준의 잠꼬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웅얼거리는 소리. 다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수령님, 명령.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7호. 대기 중. 다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조선. 작전. 성공해야. 민준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동지들, 기다려요. 다혜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눈을 꽉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안 돼. 들키면. 다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었어요. 수령님, 남조선, 작전. 그 단어들의 조합이 의미하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 다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다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눈은 아직 몽롱했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다혜는 얼른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악몽 꿨어요? 땀 많이 흘렸네. 민준은 자기 이마를 만져봤어요. 손에 땀이 묻었습니다. 꿈 꿨어요. 무서운 꿈. 어떤 꿈이었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무서웠어요.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꿈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민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누나 손 따뜻해요.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다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잠꼬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음 날 다혜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은 집에 두고 혼자 갔어요. 차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외과 상담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환자분의 신체 상태입니다. 의사가 다른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일반인의 신체가 아닙니다. 근육량, 반사신경, 골밀도 모두 운동선수 수준이에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다혜는 숨을 삼켰어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의 신체예요. 군인이나 그런 쪽 말이죠. 다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몸에 오래된 상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상 흔적도 보여요. 총상이요? 네. 최소 2군데. 오래전에 치료받은 흔적입니다. 다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병원을 나온 다혜는 한참 동안 걷지 못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잠꼬대의 내용,
특수 훈련받은 신체, 총상 흔적, 모든 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 북한에서 온 거야? 다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아니 국정원에. 하지만 그러면 민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도 없고 아이처럼 된 사람을 그냥 넘기라고? 다혜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를 보며 웃던 얼굴, 밥이 맛있다고 말하던 얼굴, 누나 손 따뜻하다고 말하던 얼굴. 그 얼굴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혜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냥 추측일 뿐이니까. 그냥 좀 더 알아보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혜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누나, 늦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다혜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북한 공작원이었을까? 사람을 죽이고 임무를 수행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수한 사람이 누나, 민준이 불렀어요. 네. 또 표정 이상해요. 다혜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밥 먹어요. 배고파요. 민준이 말했어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밥 먹어요. 다혜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민준이 졸졸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다혜는 생각했어요. 지금의 이 사람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야. 기억이 없으니까. 과거가 없으니까. 지금의 민준은 그냥 순수한 사람일 뿐이라고. 다혜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설 자리는 아직 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다혜는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민준의 잠꼬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는 민준의 모습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어요. 순수하게 웃는 얼굴,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 밥이 맛있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다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3월의 햇살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았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누나, 저거 봐요. 민준이 창문을 가리켰어요.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잎이에요. 봄이 온 거예요. 다혜가 설명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잎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혜는 그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모습,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모습. 참, 순수하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다혜는 민준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이었습니다. 민준은 밖에 나오니 더 신이 났어요.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누나, 저기 뭐예요? 민준이 분수대를 가리켰어요. 분수예요. 물 나오는 거. 물이 위로 올라가요? 민준이 신기하다는 듯 분수대에 다가갔어요. 물줄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만지려다가 옷이 젖을까봐 멈췄어요. 다혜는 웃음이 났습니다. 만져도 돼요. 젖으면 말리면 되지. 민주는 다혜를 돌아봤어요. 허락을 받은 게 기쁜 듯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물줄기에 손이 닿자 차가운 물이 튀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손을 뺐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물이 튀어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물장난을 치는 게 마치 아이 같았어요. 다혜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다혜가 사온 핫도그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주는 핫도그를 양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요. 늘 같은 말이었지만 다혜는 질리지 않았어요. 민준 씨, 네, 누나. 여기 살면서 행복해요? 민주는 씹던 걸 삼키고 다혜를 봤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다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기분이 좋은 거요. 웃고 싶은 거, 여기 있고 싶은 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행복해요. 진짜요? 네. 누나랑 있으면 기분 좋아요. 웃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민준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다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다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핫도그를 계속 먹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이 굴러와서 민준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아이가 소리쳤어요. 민준은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공을 발등에 올리고 무릎으로 튕기고 다시 발등으로 받았어요. 마치 축구 선수처럼 유연한 동작이었습니다. 다혜는 눈이 커졌어요. 민준 자신도 놀란 것 같았어요. 멍하니 공을 바라봤습니다. 와, 아저씨 축구 잘해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공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다혜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도 무서운 것 같았어요. 다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민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괜찮아요. 다혜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몸은 기억하는구나. 그 몸이 기억하는 게 축구만은 아닐 거라는 걸 다혜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왜요? 다혜가 물었어요. 민준은 길가의 꽃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예뻐요. 민준이 진열된 꽃들을 가리켰어요.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다혜는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 튤립 한 다발 주세요. 꽃을 사서 나왔어요. 민준에게 건네려는데 민준이 먼저 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혜에게 내밀었어요. 누나 거예요. 네. 예쁘니까. 누나한테 주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다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제가 산 건데. 그래도요. 누나 거예요. 민준은 고집스럽게 꽃을 내밀었어요. 다혜는 결국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혜는 꽃을 안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언제나처럼 둘이 나란히 서서 다혜가 씻고 민준이 닦았습니다. 민준 씨, 네, 누나. 저, 좋아요? 다혜가 물었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지? 민준은 손을 멈추고 다혜를 봤어요. 네.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왜요? 왜요? 민준이 되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는 따뜻해요. 밥 해줘요. 같이 있어줘요. 손잡아줘요. 민준이 손가락을 꼽으며 나열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다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구나. 다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준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민준이 웃으면 행복하고 민준이 없으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걸까? 다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연령도 퇴행된 상태였고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이용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따뜻하다고 좋다고. 그게 진짜 사랑일까? 다혜는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다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혜의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뭐예요? 다혜가 놀라서 물었어요. 머리카락? 여기 삐져나왔어요. 민준이 다혜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손가락이 귀를 스쳤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알기나 하나.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요즘 좀 달라 보여. 뭐가요? 모르겠어. 뭔가 행복해 보여? 다혜는 당황했어요. 그래요? 혹시 남자 생겼어?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하지만 얼굴이 빨개진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다 티나. 다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뭐야? 다혜가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뭐해요? 민준이 돌아봤어요. 밥. 해봤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 라면, 김치.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혜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누나 하는 거 봤어요. 따라 해봤어요. 민준이 어눌하게 설명했어요. 다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지만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라면이 조금 퍼졌고 계란은 한쪽이 탔지만 상관없었어요. 다혜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말했어요. 누나. 네. 나 누나한테 잘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진지했어요. 누나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다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네. 누나 좋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다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도. 민준 씨 좋아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민준은 활짝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다혜도 웃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둘이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 관장이 다혜에게 말을 했어요. 다혜 씨, 김성태 씨 가정 방문 좀 해줘요.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김성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다혜가 담당하는 케이스 중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어디 가요? 일하러 가야 해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민준 씨는 집에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위험해요? 아니, 그냥 좀 힘든 일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갈래요.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요. 누나 혼자 위험하면 안 돼요. 민준의 눈이 진지했어요. 평소에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제 뒤에만 있어요. 절대 나서면 안 돼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성태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도착하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여자의 비명 소리. 다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다혜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혜가 문을 두드렸어요. 김성태 씨, 복지관 이다혜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욕설이 들렸어요. 꺼져.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와. 성태 씨, 저 들어갈게요. 다혜가 문을 열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술병, 넘어진 가구, 흩어진 물건들. 구석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남자. 김성태,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뭐야, 너. 또 왔어? 성태가 다혜를 노려봤어요. 성태 씨,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다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얘기? 무슨 얘기?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성태가 소리쳤어요. 다혜를 향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다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일단 술병부터 내려놓으세요. 시끄러워. 성태가 손에 든 술병을 휘둘렀어요. 다혜가 피했지만 팔을 스쳤습니다. 악! 다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멍하고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은 피 흘리는 다혜를 봤어요. 그리고 술병을 든 성태를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성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준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흑! 성태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태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한 무릎으로 등을 눌렀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훈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성태는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누구야 이 자식이. 성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다혜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 민준 씨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순수하고 어눌한 민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 됐습니다. 성태를 누르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준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성태를 봤습니다. 내가 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가 뭘 한 건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민준은 다혜를 봤어요. 그리고 다혜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누나, 피나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기가 한 일보다 다혜의 상처가 더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스친 거예요.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팔을 잡았어요.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로. 민주는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예요? 그냥, 저 도와준 거예요. 고마워요. 다혜가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성태는 연행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이동했어요. 경찰이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저 남자분이 제압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혜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일반인 솜씨가 아닌데요. 무술하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다혜가 얼버무렸어요. 민주는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혜가 다가갔어요.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 가요. 다혜가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혜는 상처를 치료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다혜가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계속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밴드를 붙이고 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네. 나. 이상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아까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몸이 그냥 움직였어요. 무서웠어요.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자기 자신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민준 씨는 저 도와준 거예요. 나쁜 사람한테서 저 지켜준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혜가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혜는 민준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괜찮아요. 민준 씨는 민준 씨예요. 내가 아는 민준 씨. 순수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 다혜가 속삭였어요.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민준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민준은 다혜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혜는 그런 민준을 꼭 안아줬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은 이불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혜도 잠들지 못했어요. 저 사람, 역시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오늘 본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차갑게 변한 눈빛, 번개 같은 움직임, 완벽한 제압 기술. 잠꼬대에서 들은 것들과 연결됐습니다. 27호, 남조선, 작전, 동지. 이 사람은 분명히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는 자기 과거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야. 다혜는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고 과거를 잃고 그렇게 된 사람을 내가 버릴 수는 없어. 다혜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민준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민준은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누나. 민준이 불렀어요. 네. 잠 안 와요? 응. 민준 씨도? 민준이 일어나 앉았어요.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네. 나. 누나 지켜줄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처럼. 누나 위험하면 내가 지켜줄게요. 다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누나도 나 지켜줘요. 민준이 말했어요.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누나가 옆에 있어줘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민준은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누나 좋아요. 나도 민준 씨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순수하고 어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혜를 누나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밥이 맛있다고 웃었어요. 하지만 가끔 멍하니 자기 손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그런 민준이 걱정됐어요. 민준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조각난 파편들이 떠오르는 정도였죠. 차가운 훈련장, 총소리, 누군가의 고함, 27호, 정신 차려,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조국을 위해. 그런 목소리들이 꿈속에서 들렸어요. 민주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다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한테 말하면 안 돼. 왜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면 누나가 무서워할 거야. 민주는 무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주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눈보라치는 산속, 혹독한 추위,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 형님, 우리 꼭 살아남읍시다. 27호, 28호, 29호. 우리는 동지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민주는 눈을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28호, 29호.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나는 누구지? 다혜는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준 씨,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진짜요? 힘든 거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요. 민준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의 기억은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흐릿하고 조각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 특수부대 공작원이었다는 것, 남한에 잠입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 민주는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괴로웠어요. 나는 적이었구나. 다혜의 나라에서 보면 자신은 적이었습니다. 스파이, 공작원, 위험한 존재. 누나가 알면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다혜가 자신을 버릴까봐.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숨기기로. 기억이 돌아와도 바보인 척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숨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공작원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들의 남한 잠입 정황을 포착하고 민준의 몸이 굳었어요. 정찰총국, 공작원.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 다혜가 불렀어요. 민준이 뉴스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누나. 민준이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걸 봤어요. 역시 다혜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 씨,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면? 그때도 나를 좋아해 줄까? 불안했어요. 기억을 잃은 민준은 순수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민주는, 북한 공작원이었던 민주는, 그 사람도 지금의 민준 씨일까? 다혜는 모르겠었어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다혜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또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호야. 민준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요. 석철아. 미안해. 다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형님이. 돌아갈게. 기다려.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자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이 민준 씨한테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영호, 석철, 민준의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민준 씨도 외로웠겠다. 다혜는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민준의 잠꼬대가 멈췄어요.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다혜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해. 과거가 어떻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잘 잤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네, 누나.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모른 척했어요. 아침 먹어요. 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오후가 되었어요. 다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민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 나는 누구지? 민주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이마에 수술 자국, 멍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뒤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을 쏘는 자신, 누군가를 제압하는 자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 나는 위험한 사람이야. 민주는 떨렸어요. 누나 옆에 있으면 안 돼. 누나가 위험해질 수 있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따뜻한 손,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떠나고 싶지 않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옆에 있고 싶어.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혜가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 나왔어요. 민준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돌아서서 다혜를 맞았습니다. 누나 다녀왔어요? 응. 뭐해요? 그냥. 누나 기다렸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다혜도 웃었습니다. 장 봐왔어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요. 진짜요? 응. 기대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 저녁을 먹었어요. 다혜가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 민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누나가 만든 거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다혜는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고 평소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잘 자요, 민준 씨. 누나도 잘 자요. 다혜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네. 고마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요? 그냥 다요. 누나가 옆에 있어줘서, 나한테 잘해줘서 다 고마워요. 다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고마워요. 민준 씨가 있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 네. 나. 누나 좋아해요. 진짜 많이.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다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민준 씨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요. 어둠 속에서 민준이 웃는 게 느껴졌어요. 다행이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누나가 나 좋아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다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민준의 과거가 그들을 찾아올 거였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혜는 복지관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밀린 서류가 많았거든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밥 먹어요. 답장이 왔어요. 네, 누나. 기다릴게요. 다혜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빨리 끝내고 가야지. 밤 9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다혜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가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 날카로운 눈빛. 이다혜 씨 맞죠? 남자 중 하나가 물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혜는 몸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조용히 따라와요. 소리 지르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총이었습니다. 다혜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우리도 당신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혜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다혜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승합차 안. 다혜는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까 골목에서 본 남자들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치게 안 할 거예요.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이 슬퍼 보였어요. 누구세요? 왜 저를?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준. 알죠?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민준 씨를 어떻게? 27호. 우리 동지예요. 남자가 말했어요. 다혜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들 북한에서? 맞아요. 우리도 공작원이에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28호 박영호입니다. 민준 형을. 27호 형님을 찾으러 왔어요. 29호 최석철. 차가운 남자가 말했어요. 27호가 변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상부 명령은 제거예요. 다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거요? 하지만 석철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27호가 정말 변절한 건지. 그래서 당신을 데려온 거예요. 저를요? 27호가 당신한테 올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호가 말했어요. 그때 27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변절한 건지 아닌지. 다혜는 떨렸어요. 민준 씨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요. 석철이 말했어요. 사고 소식 들었어요. 하지만 상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명령은 명령이니까. 석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우리도 형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싸웠던 동지니까.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 직접 와서 직접 설명하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혜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도 민준 씨를 아끼는 거구나. 적이지만 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혜는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부두였습니다. 어두운 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멀리서 컨테이너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석철이 말했어요. 다혜는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영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혜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천 서부도 7번 컨테이너 앞. 혼자 와. 1시간.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석철이 말했어요. 다혜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민준 씨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27호 형님이 결정할 거예요. 영호가 대답했어요. 형님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영호가 말을 멈췄어요.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다혜는 기도했어요. 민준 씨, 오지 마요. 위험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같은 시각, 다혜의 집. 민주는 불안했어요. 다혜가 너무 늦었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이상해. 누나가 이렇게 늦은 적 없는데. 다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다혜의 번호였습니다. 인천 서부도 7번 컨테이너 앞. 혼자 와. 1시간. 민준의 눈이 변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막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영호와 석철이 누구인지.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영호, 석철, 동생 같던 영호, 차갑지만 의리 있던 석철. 그들이 누나를 데려갔구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상부 명령이겠지.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민주는 눈을 떴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하고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언제 준비해둔 건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자신의 것이라고. 민주는 정장을 꺼냈어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셔츠, 검은 바지, 검은 재킷.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어눌했던 민주는 사라졌어요. 거울 속에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공작원. 암호명 27호. 강민준.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호. 석철.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혜 씨한테 손 떼면 용서 못해. 민주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인천 서부도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7번 컨테이너 앞. 다혜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호와 석철이 양옆에 서 있었어요. 아직 30분 남았네요. 영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올까요? 올 거야. 석철이 대답했어요. 27호 형님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세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강민준이었어요. 하지만 다혜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7호. 석철이 긴장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혜를 봤어요. 다혜 씨. 민준이 불렀어요. 다혜는 숨이 막혔어요. 다혜 씨? 누나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민준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깨달았어요. 민준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걸.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진짜 강민준이라는 걸. 다혜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 씨. 민준은 다혜를 바라봤어요.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영호와 석철에게 돌렸어요. 오랜만이다. 영호, 석철.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기억이. 영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다 돌아왔어. 민준이 대답했어요. 상부 명령도 알고 있어. 나를 제거하라고 했지? 석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절 의심이에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고 나만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변절 안 했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야. 임무를 포기한 적 없어. 증명할 수 있어요? 석철이 물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민준이 되물었어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싸운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해? 석철의 눈이 흔들렸어요.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우리도. 형님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상부 명령이. 상부 명령.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명령이 전부였지. 우리한테는. 민준이 한 발 다가왔어요. 근데 영호야, 석철아.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여자는 상관없어. 일반인이야. 풀어줘. 형님이 우리랑 같이 가면 풀어줄게요. 석철이 말했어요. 북으로 돌아가요. 상부에 직접 설명하면 살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다혜도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지 마요. 다혜가 작게 말했어요.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후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못 돌아가. 형님. 영호가 소리쳤어요. 왜요? 왜 못 돌아가요? 민준은 다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킬 사람이 생겼으니까. 석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변절 아니에요? 변절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거야. 민준이 정장 재킷을 벗었어요.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혜 씨를 풀어줘. 그럼 너희랑 얘기하지. 석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형님이 도망치면. 도망 안 해. 민준이 말했어요. 너희랑 싸우기 싫어. 진짜로. 영호와 석철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철이 총을 꺼냈어요. 미안해요, 형님. 석철이 총을 민준에게 겨눴어요. 명령이에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민준은 총구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내딛었어요.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철의 총이 민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석철이 말했어요. 같이 돌아가시겠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의자에 묶인 다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준 씨, 가요. 저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민준이 다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을 두고는 절대 못 가요. 그 말에 다혜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석철을 돌아봤어요. 석철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뭔데요? 다혜 씨만 풀어줘. 그럼 너랑 싸우지 않겠어. 석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이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순간 민준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석철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민준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총이 하늘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탕! 총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은 석철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뒤로 밀쳤습니다. 석철이 비틀거렸어요. 형님! 영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날렸어요. 민준은 가볍게 피했어요.
영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쿵! 영호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석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형님. 석철이 칼을 휘둘렀어요. 민준이 피했습니다. 칼날이 민준의 셔츠를 스쳤어요. 민준은 석철의 칼을 든 손을 잡았어요. 손목을 꺾었습니다. 흑! 석철이 신음했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석철을 밀쳐내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영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영호가 소리쳤어요. 우리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멈췄어요.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민준이 칼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혜 씨만 풀어줘. 영호와 석철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헬기 2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영호가 당황했어요. 석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거조다. 뭐요? 본부에서 보낸 제거조야. 우리를 믿지 못한 거지. 석철이 이를 악물었어요. 전원 사살 명령일 거야. 27호뿐 아니라 우리까지. 영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죽는 거야. 헬기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전원 사살하라. 무전기에서 명령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터졌어요. 민주는 재빨리 다혜에게 달려갔어요. 다혜 씨. 다혜를 감싸 안고 컨테이너 뒤로 피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민준 씨. 다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민준이 다혜의 손을 풀어줬어요. 묶여있던 밧줄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알겠죠? 다혜는 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컨테이너 뒤에서 나왔습니다. 영호와 석철이 각자 엄폐물 뒤에 숨어 있었어요. 형님. 영호가 소리쳤어요. 같이 싸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살아남자.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지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까 빼앗은 총을 들고 제거조를 향해 뛰었습니다. 총을 쐈어요.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영호와 석철도 움직였어요. 각자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부두가 전쟁터가 됐어요. 총성, 비명, 폭발음. 민주는 제거조 사이를 누볐습니다. 정확한 사격, 빠른 움직임. 1명, 2명, 3명. 하나씩 쓰러뜨렸어요. 석철도 싸웠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 영호도 싸웠어요. 점지만 용맹하게. 하지만 제거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호 왼쪽. 민준이 소리쳤어요. 영호가 왼쪽을 돌아봤습니다. 제거조 한 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탕! 영호가 몸을 피했어요.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가 반격했어요. 제거조원이 쓰러졌습니다. 휴! 영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제거조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민준과 영호, 석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혜가 위험에 처했어요. 제거조 한 명이 다혜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여자가 있다. 제거조원이 다혜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안 돼. 영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영호가 다혜 앞을 막아섰습니다. 총알이 영호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흑! 영호가 쓰러졌습니다. 영호! 민준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은 제거조원을 쏘아 쓰러뜨리고 영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호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영호야, 영호. 민준이 영호를 안았어요. 영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형님.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잘했죠? 형님 여자. 지켰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어. 잘했어, 영호야. 영호가 웃었습니다. 피가 입가에 묻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형님, 다음 생엔 친구로 만나요. 영호야. 형님, 행복하세요. 영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이 축 늘어졌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영호야. 민준의 절규가 부두에 울려 퍼졌어요. 석철이 달려왔습니다. 영호의 모습을 보고 눈이 젖었어요. 영호. 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 죽인다.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다 죽인다. 민준과 석철이 남은 제거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분노에 찬 두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시 후 부두는 조용해졌습니다. 제거조 전원이 쓰러져 있었어요. 민준은 영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영호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철이 옆에 섰어요. 형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호 시신. 제가 고향에 묻어줄게요. 석철이 말했어요. 전 돌아갑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거조가 전멸했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석철아. 석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님은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석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동지의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다신 못 볼 수도 있어요. 석철이 말했어요. 알아. 민준이 대답했어요. 건강해라, 석철아. 형님도요. 석철이 영호의 시신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다혜에게 다가갔어요. 다혜는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혜 씨. 민준이 다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요? 다혜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 저 때문에 영호 씨가 아니에요. 민준이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영호는 자기 선택을 한 거예요.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호는 좋은 놈이었어요. 동생 같은 놈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놈이 당신을 지켰어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다혜는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부두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슬프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작은 교회에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하늘을 수놓았어요. 교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강민준이었어요. 2년 전 그 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국정원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국민 강민준이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다혜. 레이스 베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눈부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행복한 미소.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름답다. 다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민준을 향해. 2년 전 부두에서 함께 울었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민준의 과거를 알면서도 다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이 민준을 살렸어요. 다혜가 제단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긴장했어요? 다혜가 작게 물었어요. 많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혜가 웃었습니다. 주례 목사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 합니다. 민주는 다혜를 바라봤어요. 다혜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에 서로만 비쳤어요. 신랑 강민준, 신부 이다혜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신부 이다혜, 신랑 강민준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혜가 대답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다혜의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이 흐르는 다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어요. 교회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교회 뒤편 큰 나무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선글라스, 최석철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게 보였어요. 민준과 다혜가 키스하는 모습, 석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형님, 행복해 보이네요. 석철이 혼잣말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시절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준, 영호, 석철,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석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영호야, 맞지? 형님 결혼했어. 석철이 사진 속 영호에게 말했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형수님 지켜줬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석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다음 생엔 우리 셋이 다시 만나자. 그땐 친구로. 석철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검은 코트의 남자. 민준은 알아봤어요. 석철아.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혜가 물었습니다. 왜요? 누구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와줬구나. 고마워. 석철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바라봤어요.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형님, 행복하세요. 정말로. 석철이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혼자.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 석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 교회 안. 민준이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다혜 씨. 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부터 평생 당신만 지킬게요. 다혜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저도요. 평생 당신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꾼다. 조국도, 이념도, 과거도 넘어서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인생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어울림 드림.